대구 경북 지자체들이 민간단체에게 많게는 연간 억대의 돈을 주고 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MBC와 대구 경실련이 공동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지역의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에도 소홀합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동해안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포항에 이어서 영덕과 울진 지역 양식장에서도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철강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밤새 비가 이어진 가운데 출근길에도 약한 비가 내렸어요. 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쳤다 오후에 다시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고요. 더위는 오늘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목요일 출근길 곳에 따라 약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부터 현재까지 대구에는 1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많은 곳은 40mm가 넘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다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다시 소나기 형태로 내릴 것으로 보여서 나가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폭염이 누그러지는 지나기가 한결 수월하시죠. 대구의 현재 기온 24도, 안동 역시 24도로 밤새 열대야는 없었고요. 낮 기온 대구 31도, 안동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언론사 등 민간단체에게 많게는 연간 억대의 돈을 주고 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상을 거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대구 MBC와 대구 경실련이 공동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실태를 분석해봤더니 매우 심각했습니다. 먼저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향력 있는 CEO, 창조 경영 대상, 대표 브랜드 대상, 경제를 움직이는 CEO, 경제 리더 대상. 최근 3년 동안 대구 경북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받은 상의 이름들입니다.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시상에 응모해 받은 것으로 권위 있어 보이는 이름과 달리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상을 받는 대가로 적게는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주는 겁니다. 참가비나 홍보비, 광고비, 조사비, 심사비 등 명목도 다양합니다. 대구 MBC와 대구 경실련이 공동으로 대구 경북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김천시가 3년 동안 2억 9,800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상을 받기 위해 1억 원 정도를 썼다는 얘긴데 정작 상을 받은 뒤 수상 홍보에 주력했던 단체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내용은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거는 전혀 몰랐고 그러면 저한테 협의도 없었고 그냥 이래 뭐 언론사에서 조사해서 주는 걸로 그런만 정도로만 알았죠. 다음으로 울진이 2억 3,900만 원, 문경이 1억 9,400만 원 순이었고 대구에서는 중구가 3,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을 대구시도 27개, 경상북도도 20개나 받았습니다. 기초단체에선 대구시 구군이 66개로 평균 8.3개, 경북시군은 320개로 평균 14.6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주고 상을 받는 상장 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부 지자체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정확한 금액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됐는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처럼 돈을 주고 상을 받는 행위를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이미 9년 전에 국민권익위가 규정했는데요. 심지어 지자체가 민간 주관 시상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시켰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거래는 이미 10년 전부터 판을 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2007년부터 2년 동안 전국 131개 지자체가 351회 수상에 36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 상의 신뢰성은 물론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단체가 광고 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행태를 부정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영예성, 대표성도 가치 없는 상에 상을 받는데 예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거를 과장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부정 사례로 그렇게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주관 시상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가 최근 3년 동안 430개 넘는 상을 받으며 1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봐선 상황이 오히려 심각해진 겁니다. 특히 CEO 대상, 경영 대상 등은 세금을 들여 단체장 개인이 상을 받으며 치적으로 홍보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구 수성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은 1,0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주고 상을 받았다가 비난이 일자 개인 돈으로 메우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장 거래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시민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 조례 제정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만들어진 조례도 유명무실하기만 합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와 달서구 두 곳입니다. 8개 구군 가운데 25%로 100%인 광주나 울산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10%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23개 시군이 있는 경북에서 인권 기본조례를 만든 곳은 구미와 고령, 문경 등 3곳으로 1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이런 관심이나 아니면 시책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더욱 문제는 만들어진 인권 조례조차 유명무실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인권 조례를 만든 대구시는 인권 정책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지난달 말에야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를 제정한 지 4년이 다 돼가도록 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에 권고 기능이 있는 곳은 달서구밖에 없고 인권센터나 인권옴부즈맨 등 전담 조직을 규정한 조례는 아예 없습니다. 인권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인권 감수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인권 조례 5개년이나 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 문제 그리고 인권 정전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담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 전담부서도 필요하다는 결정문을 광역시도에 보냈습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지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는 사이 대구와 경북이 인권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여름 충북 도의원들의 수해 외유 사건 이후 각 지방의회가 예정돼 있는 해외 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 연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 도의원 6명과 13명이 각각 10일과 12일의 일정으로 유럽과 남미로 올해 해외 연수를 간 건 지난달 4일. 이후 충북 도의원들의 수해 외유 사건이 나자 경상북도 의회는 이달 초 예정됐던 몽골 친선교류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해외 연수도 취소되는 등 각 기관의 해외 연수가 집단 행동처럼 없어졌습니다. 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입니다. 관광이나 외유성으로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늦었지만 취소 결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해외 연수의 불필요성을 자인한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보다 이를 계기로 해외 연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현안이나 지역 발전과 관계해서 의원들의 그 안목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죠. 의원으로서 그래 한번 좀 쉬러 간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좀 아닌 것 같고.
경북 도의원들은 작년 6번의 해외 연수로 1억 7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국외 연수에 쓰고 있지만 뚜렷한 실적은 없고 의원을 수행하는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해외 연수 시스템 개선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최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동해안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 경주까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경북 동해안에서만 26만 7천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밤사이 폐사한 물고기가 양식장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양식장마다 매일 많게는 수천 마리씩 고수온을 견디지 못해 폐사하고 있습니다. 액화산소를 넣고 먹이도 줄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해 어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조 펌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사료도 절식하고 그러나 뭐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고수온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영덕과 울진, 경주에도 첫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북 동해안 31개 양식장에서 26만 7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수온 현상이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 표층에서 수심 10m까지의 수온이 일주일째 28도 내외로 변동이 없어 동해안 전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계속 발령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처음 발생해서 올해까지 또 발생을 했는데요. 고수온 상태는 뭐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도 고수온 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식 어민들은 수심 15m 아래 심해 지수관과 냉각시설 확충, 액화산소 구입비 등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포항에서 시작된 고수온 피해가 동해안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환전 사무실을 차리고 입금액 기준 52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3살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대포 통장을 대신해 개설해 주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에 참가한 혐의로 41살 B씨 등 4명도 함께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철강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철강 수출도 물량 중 증가가 아닌 단가 인상에 따른 착시 효과에서 체감 경기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기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철강공단에서 조선과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강구조물 주조업체입니다. 연간 120억 원의 매출을 꾸준히 올려왔지만 2년 전부터 80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올 들어 철강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고 하나 2년 전부터 이 어려움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그걸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6월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철강공단의 생산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수출은 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증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전체 수출도 지난 2015년 4월 이후 26개월 만에 10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근간이 되는 철강 수출은 착시 효과가 큽니다. 물량이 증가했다고 보다는 주로 가격 지표 회복에 기인했기 때문에 실제 생산이 늘지 않아서 고용이나 투자 쪽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경제 분야는 지표상으로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유통업체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드는 등 1년 전과 비교해 올 들어 계속 감소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를 엿볼 수 있는 건축 착공과 허가 면적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48%와 28% 격감했습니다. 경주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3,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줄었고 보문 관광단지의 숙박객 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석 달째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그 경제 부분별 회복도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부진으로 올 하반기 철강 수요도 내수와 수출 모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역 경기 회복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마케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2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구 경북에서 2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홈페이지나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 시장 조사, 인증 획득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영 시간 40분 이하 작품들로 구성되는 제18회 대구 단편영화제가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경쟁 부문 예심을 통과한 국내 경쟁작 22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제작된 애플 시네마 6편, 초청작 15편 등 43편의 작품이 독립영화 전용관 5호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오는 12일에는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경쟁작과 개막작 등 6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경북 지역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300여 곳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에 제9호기금 4,700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해 냉방기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여름 경북 지역에서는 78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광역자치단체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7월 말 기준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생활 속 안전 위협 신고 건수는 9,600여 건, 인구 10,000명당 39건으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설 안전 분야가 4,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까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중구가 인구 10,000명당 1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교육팔공산 수련원의 야외 수영장이 개장됐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이달 31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오후 2시간씩 운영합니다. 자유수영과 생존수영, 스노클링 등 수영 체험과 장비 대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직종에 약사와 한약사, 집배원과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의사, 간호사, 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24개 직군의 종사자들로 이들의 신고 비율은 전체 신고 건수의 25%에서 35% 정도에 이릅니다. 달경대학교 연극영화과가 11개 대학이 본선에서 경쟁한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 대학극전에서 금상과 연출상 등 모두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달경대학교 연극영화과는 또 지난 6일 폐막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인 밀양연극축제 대학극전에도 출전해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출근길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부터 현재까지 대구에는 15mm 이상의 비가 내린 가운데 많은 곳은 40mm가 넘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비는 아침까지 내리다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다시 소나기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나가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4도로 밤새 열대야는 없었고요.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22도, 낮 기온 29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8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를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에는 30도를 조금 웃돌겠지만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